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오래된 것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긴 세월의 강물을 함께 건너온 동지들이기 때문입니다. 100년 가까이 인생을 살아보니 가장 큰 후회는 돈을 적게 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내 삶이라는 마차에 너무 많은 사람을 억지로 태우려 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작 내 영혼을 알아주는 진짜 친구는 없는데 그저 고요한 정막이 두려워서 억지로 빈자리를 채운 관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70 이후의 삶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로 완성됩니다. 이 말이 섭섭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말입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샘물처럼 솟아나지요. 그래서 조금 흘려버려도 금세 다시 채워집니다. 하지만 노련의 기력은 낡은 물동이와 같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도 의미 없는 모임이나 체면 추레를 위한 식사, 만나고 나면 오히려 기운이 쏙 빠지는 관계에 이 귀한 시간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동이에 난 구멍으로 귀한 물이 새어나가고 평안이 새어나가고 결국 남은 삶의 풍경마저 줄줄 새어나갑니다.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그 분주함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그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지요. 여러분도 그런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르게 허무해지는 난나. 집에 돌아오면 이유 없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마음이 흐려지는 그런 자리들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친구니까 들어줘야지, 예정이 있는데 어떻게 끝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예정만 파먹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노년은 정리의 시간입니다. 제때 정리하지 못한 관계는 우리의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 합니다. 아주 거창한 결심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맑게 만들기 위해 방향을 살짝 틀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람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딱 2사람만 제대로 지켜내도 여러분의 노년은 절망이 아니라 평화가 됩니다. 그 2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들을 잃으면 70 이후의 삶이 외로움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이제부터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70 이후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외로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는 방식에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간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교수님, 사람이 없으니 허전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더 바쁘게 몸을 움직입니다. 모임 횟수를 날리고 전화기를 붙들고 억지로 약속을 잡아 하루를 빽빽하게 채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하루 끝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상하게도 속이 다 텅 빈 것 같고 또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빈자리를 사람으로 채우려 했지 평안으로 채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인맥을 넓히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은 게 힘이라고 배웠고 많이 만나고 돌아다녀야 안전하다고 믿었지요. 그러나
노년은 전혀 다른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노년의 평화는 사람 숫자가 아니라 기운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기운이라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맑은 물처럼 깨끗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숨쉬기가 편해지며 내 가슴 속에 따뜻한 온기가 도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어깨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며 집에 와서까지 화가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기운입니다. 그리고 70이 넘으면 그 기운의 차이가 곧 삶의 질이 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내 기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시적 표현이 아니라 아주 뼈아픈 현실입니다. 관계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연기를 해야 합니다. 억지로 웃어야 하고 맞장구도 쳐줘야 하고 구구절절 설명해야 하고 이해 안 가는 것도 이해하는 척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나 자신에게 써야 할 시간은 거의 없어집니다. 노년의 마음은 조용히 쉬어야 회복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시간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쉽게 예민해지고 우울해지고 별것 아닌 일에도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 착각을 합니다. 내가 늙어서 약해졌나 보다.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쉴 틈을 얻지 못해서 지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물동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니 구멍으로 조금 새어 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어오는 물줄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구멍난 물동이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바닥이 드러나고 맙니다. 의미 없는 사견마을, 체면치레 하느라 나다른 자리들은 예외 없이 여러분의 물동이에 큰 구멍을 냅니다. 노년의 건강은 약이나 의술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내 건강을 결정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권하고 싶습니다. 70 이후에는 사람을 늘리기보다 사람을 가려야 합니다. 이것은 냉정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사람들에게 더 따뜻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따뜻함도 내 안에 에너지가 남아있어야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내 에너지가 다 말라버리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짜증을 내게 됩니다. 이 만남이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나를 갉아먹는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야박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나중에 내가 아플 때 아무도 안 도와주면 어쩌지? 이런 불안함이 마음을 붙잡을 겁니다. 하지만 70 이후의 삶에서 진짜 위험한 것은 곁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들이 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지만 기력이 소모되는 것은 몸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걷잡을 수 없이 함께 무너집니다. 저는 여러분께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기운이 살아나는가? 둘째, 그 사람과의 대화가 내 머릿속을 맑게 해주는가? 셋째, 시간이 흐를수록 그 관계가 나를 귀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는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계속 어긋난다면 그 관계는 이미 우리 인생의 물동이에 구멍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벅찬 관계들을 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노년을 병들게 하는 관계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만나면 늘 불평불만이 시작됩니다. 자식 감담, 세상 원망, 여기저기 아프다는 건단 타령, 남 흉보는 이야기. 처음에는 그래도 친구니까 내가 들어줘야지 하며 마음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한 번으로 끝이 나던가요? 아닙니다. 만날 때마다 두드리표처럼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우리 마음에 시커먼 흔적을 남깁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은 이유 없이 피곤해질 겁니다. 밤에 잠이 얕아져 자꾸 깨고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서게 되지요. 화가 안 늘어나고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매일 탁한 물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뿐인데 뭐가 그리 대수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은 공기중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밭에 씨앗으로 남습니다. 특히 마음이 열어진 노련에는 더 깊이 박힙니다. 누군가의 원망을 매번 받아내는 것은 내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내어주는 일과 같습니다. 쓰레기통은 비워야 하는데 우리는 비우지도 못하고 남의 감정 쓰레기를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그렇게 잠궈선 결과가 과연 무엇입니까?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워지고 삶은 안개 낀 듯 흐려지고 결국 사람에 치여 더 큰 외로움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늙은 교수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억지로 사람 바짓가랑이를 붙잡지 마십시오. 평안을 얻기 위해 사람을 정리하라니 너무 매정한 소리 같습니까? 저는 무례하게 칼로 무자르듯 인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년의 진정한 품격은 끝맺음의 예의에서 나옵니다. 다만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보게, 요즘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좀 추스르고 싶어서 그러네. 다음에 전화 한잔하세. 이렇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모임이 즐겁기는커녕 피곤하기만 하다면 내가 요즘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오늘은 좀 쉬어야겠네 라고 말하고 슬그머니 빠질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핑계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생존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관계를 줄이는 것은 외톨이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텅 빈 여백을 마련하기 위해 비우는 것입니다. 시끄럽고 무의미한 관계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비워내야 그 자리에 진짜 지켜야 할 귀한 인연이 깃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을 목숨 걸고 지킬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저 비우기만 하면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비워낸 자리에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은 비참한 절망이 되기도 하고 품격 있는 평화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100년 가까운 시간을 건너오며 뼈저리게 확실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70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지켜야 할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쭈글쭈글해진 내 손을 잡아주는 배우자 혹은 평생을 함께해온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에이, 교수님, 저는 그 영감탱이가, 그 할망구가 이미 너무 지겹습니다. 매일 쳐다보는 얼굴에 무슨 소중함이 있습니까? 그럴 때 저는 조용히 되묻고 싶습니다. 그 지겹다는 말 속에 사실은 익숙함이라는 착각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익숙함은 소중함을 가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대문 밖에서는 남들에게 참 관대합니다. 웃어주고 비를 맞춰주고 따뜻하게 예의를 지키지요. 그런데 집에만 돌아오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심하고 거칠어집니다. 작은 실수에도 짜증을 부리고 말이 송곳처럼 날카로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내 사람이다라는 못된 착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어차피라는 말만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은 흰 개미떼처럼 서서히 관계의 기둥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단순히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내 인생 전체를 함께 목격해준 유일한 증인입니다. 젊은 날에 반짝이던 눈빛, 실패하고 울던 밤, 환희의 순간, 자식이 태어나던 날, 부모님을 떠나보내던 장례식장, 그 모든 시간을 함께 건너온 유일한 동행자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내가 여기까지 잘 살아왔구나 하는 실제감을 줍니다. 사람은 나를 기억해줄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삶의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이 누려야 할 영적 안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밖에서는 아주 호탕한 대장부로 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술도 잘 사고 인심이 넉넉하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만 들어오면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칭찬받는 시사였지만 안에서는 폭군이었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조금만 짜게 해도 걷는 게 조금만 굼떠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 버릇처럼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먹여 살렸는데 나는 말을 달고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평생 묵묵히 참아오던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슬퍼하는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 잔소리꾼도 없고 자유다라는 생각이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제안은 장례가 끝난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의 따스한 온기가 사라지고 규칙적이던 일상은 와르르 무너지고 어머니 때문에 찾아오던 자식들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그가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보이지 않는 질서가 아내와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야 그는 비로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단지 밥해주고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의 복을 붙들고 있던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늘 한 발 늦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버스가 떠난 뒤에 찾아오지요. 노련의 부부란 무엇입니까? 젊은 날에는 불타는 사랑과 열정으로 살지만 늙어서는 서로의 꺼져가는 생명을 지탱하는 지팡이가 되어주는 사이입니다. 흰 머리 팥불이 된 두 노인이 말없이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는 그 평온한 장면. 그 장면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풍파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태도를 바꾸십시오.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이것은 상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남은 삶을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배우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표정 하나가 집안의 공기를 만들고, 그 편안한 공기가 여러분의 단잠을 만들고, 그 잠이 여러분의 건강을 만듭니다. 배우자를 귀한 손님처럼 대하는 일은 곧 자기 인생을 귀하게 대접하는 일입니다. 배우자를 지키는 일이 노년의 첫 번째 기둥이라면 두 번째 기둥은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우리가 가장 쉽게 무시하고 홀대하는 사람, 태어난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유일한 동반자,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기씩 웃습니다. 그래서 내 몸 내가 챙기는 건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면서 그 당연한 것이 무너져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나보다는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가장,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느라 정작 나라는 존재는 저 구석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자식 입에 좋은 건 넣어주느라 나는 찬밥을 대충 먹고, 가족에게 새 옷 사입히느라 나는 10년 된 낡은 옷을 입으며 그것을 사랑이고 희생이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물론 그 희생하는 마음은 눈물 겹도록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의 주문이 깨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갑자기 몸도 마음도 무너지지? 갑자기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속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애써 외면했을 뿐입니다. 제 고향에 최 여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동네에서 법 없이도 살 참 좋은 사람으로 통했지요. 남편의 고약한 술버릇도 다 견디고 시부모 병수발도 도맡아 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버릇은 늘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배부르다. 나는 괜찮다. 대떡없다. 그녀는 자신을 돌보는 일을 사치로 여겼고 자신의 감정을 살피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작스레 큰 변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가족들이 나를 시극정성으로 돌봐주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때로 시리도록 냉혹합니다. 병원비 문제로 자식들이 서로 다투고 어머니를 걱정하기보다 짐스러운 부담으로 여기는 눈치를 보게 됩니다. 최 여사는 눈을 감기 전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자식들이 나를 귀찮아하는 게 슬픈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를 가장 먼저 버린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하녀처럼 부려먹은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뼈저린 후회와 자신에 대한 미안함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냉정한 삶의 법칙으로 봅니다. 우리 몸은 마음의 명령에 놀랍도록 충실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잠자리가 무너지고 잠이 무너지면 결국 건강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삶을 지탱하던 기둥이 뿌리째 뽑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70 이후에는 반드시 한 가지를 결심해야 합니다. 남에게 친절하듯 제발 나 자신에게도 친절해지십시오.
남을 위로하던 내 마음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 그리고 버텨줘서 고맙다. 거울을 보고 건네는 네 짧은 말이 무너져가던 나라는 친구를 다시 살려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다루기 어려운 주제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70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겨울밤이 길어지는 것이 두렵고 하루 종일 전화벨이 한 번도 울리지 않는 것이 서럽고 문득 거울 속에 쭈글쭈글한 얼굴이 낯선 타인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외로움과孤独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혼자 있는 시간을 결핍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충만으로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외로움과孤独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외로움이란 무엇입니까?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매달려 비참해하는 마음입니다. 반면孤独은 다릅니다. 젊은 날의 시끌벅적한 소란이 다 지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밖에서 들리는 남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들리는 내면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내 안이 아닌 바깥을 보며 살았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남과 비교하면 나는 잘 살고 있나? 이 질문들이 평생 우리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런데 70 이후에는 그 질문들이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바깥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내 안은 점점 더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 곁에 있는 배우자를 귀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바로 내면으로 돌아오는 길을 여는 일입니다. 그 길이 열리면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무서운 공포가 아니라 달콤한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孤独을 즐기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천천히 우려보십시오. 그때 중요한 것은 비싼 차의 맛이 아니라 그 시간을 대충 넘기지 않고 음미하는 태도입니다.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찻잔을 바라보며 창밖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느끼며 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대한 자연과 마주 앉아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냐고들 묻지만요. 저는 그 고요한 시간이 노년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귀한 약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저절로 그 길을 따라옵니다. 몸과 마음은 결국 하나라는 것이 이 늙은 교수가 평생 깨달은 이치이지요. 또 하나, 참된孤独은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싹이 틉니다. 우선 집안부터 깨끗하게 정돈해 보십시오. 이제는 쓸모없는 물건들을 내보내고 몸에 밴 나쁜 습관들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친 말들도 하나씩 버려보세요. 사람을 비워낸 자리에 비로소 평안이 깃들고 물갈 채운 자리에 숨 쉴 공간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 넉넉한 공간이 생겨야 비로소 우리 마음이 숨을 쉽니다. 그렇게 마음이 숨을 쉬면 무겁던 외로움도 서서히 그 모양을 바꿉니다. 찬살 없는 감옥 같던 외로움이 하늘이 주신 성스러운 휴가인孤独으로 변하게 되지요. 마지막으로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孤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아무나 그 참맛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입니다.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할 줄 알고 그동안 고생한 자에게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아는 분들이지요. 사랑하는 나의 벗들이여, 이제 우리의 긴 이야기를 매듭질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상의 거창한 성공 비결을 들려드린 게 아닙니다. 70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덜 불안하고 덜 외롭게 그리고 더 기품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답은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의 짐들을 과감하게 덜어낼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입니다. 젊을 때 전반전이 더하기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시간이었다면 70 이후의 후반전은 얼마나 잘 덜어내느냐는 빼기의 기술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 덜어내는 기술을 배우지 못하면 남은 세월은 내 손으로 어지럽힌 마음속에서 방황하며 살게 됩니다. 많은 분이 제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다 비우고 나면 뭐가 남나요? 너무 쓸쓸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찻잔이 꽉 차 있으면 아무리 향기로운 차를 부어도 그저 넘쳐 흐를 뿐이지요. 그릇이 비워져 있어야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연과 낡은 고집, 그리고 부질없는 체면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노년에 진짜 필요한 평안과 복이 들어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딱 한 가지씩만 정리해 보십시오. 전화기를 열어주던 일, 년간 한 번도 목소리를 나누지 않은 이름들, 그저 의무감 때문에 남겨둔 인연들을 조용히 지워보세요. 이것은 모질게 인연을 끊는 잔인함이 아니라 엉킨 실타래를 풀어 내 삶의 기운을 드는 지혜입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흐려지는 관계를 줄여갈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비로소 숨 쉴 수 있는 여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다 두 사람, 내 곁에 배우자와 나 자신만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면 노년은 절망이 아니라 깊은 평화의 바다가 됩니다. 배우자를 귀하게 대접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씨 착한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집안의 공기를 평온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또한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남은 삶의 길을 끝까지 당당하게 걸어갈 기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이 두 기둥이 든든하게 쌓였으면 설령 주변이 고요해지더라도 그 적막함이 결코 공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조열함은 오히려 고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고 그 고독은 여러분을 온갖 집착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하늘과 땅만큼이다. 그 결이 다릅니다. 외로움은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 슬퍼하는 마음이지만 고독은 타인이 없어도 스스로 마음이 꽉 차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고독이야말로 노년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 같은 휴가입니다. 젊은 날에는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내 숨소리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고 앞만 보고 뛰었지요. 이제는 비로소 내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차례입니다. 그 깊은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오는 길이 비로소 열리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께 작은 숙제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10분만 텔레비전을 끄고 전화기도 멀리 치워둔 채
조용히 앉아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소중한 두 번의 감사를 전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내 배우자에게,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나 기억 속에만 머무는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마웠네라고 속삭여 보십시오. 두 번째는 여태껏 고생한 여러분 자신의 심장과 무릎, 그리고 주름진 손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정말 수고 많았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라고 말해주세요. 이 두 번의 진심 어린 감사가 여러분 마음에 맺힌 오래된 응어리를 녹여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처럼 정성껏 대접하십시오.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해서 대충 때우지 마세요. 아까도 어떤 예쁜 그릇을 꺼내 정갈하게 담아 드십시오. 낡고 해진 옷 대신 몸가짐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단정한 옷을 입으세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울 속의 나 자신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 세상의 삶도 나를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깊고 고요하기를, 그리고 그 강물 위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석양이 내려앉기를 이 늙은 교수는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